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국군의 날에 공개된 현무 파이버. 야, 이게 한번 공개되고 나서 말이죠. 그 후폭풍이랄까. 그 열광적인 분위기, 폭발적인 반응이 지금 삭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해외 반응도 놀랍습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인물,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었죠. 현무 파이브가 공개되자마자 김여정도 같이 했고요. 둘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었죠. 북김정은 적 공격에 핵무기도 사용하겠다. 윤 대통령은 온전치 못한 사람. 그런데 예전에 북한이 대통령을 이 남쪽의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난할 때 사용하던 수위와는 완전히 차이 나네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뭐 쓰레기처럼 취급했잖아요. 괴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남조선에 그냥 헛개비짓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의 이제 조종을 받는 뭐 허수아비 같은 그런 인물로 그냥 묘사하고 그랬는데 근저에 가서는요. 남쪽의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말도 하고. 그래도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죠. 온전치 못한 사람. 옛날 비하면 정말 양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김정은이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느냐. 각자 살자 그랬잖아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대북 전단 띄우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풍선 안 날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니들끼리 살아라. 잘 산다며. 이겁니다. 자기는 자기들끼리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건데 그렇지만요. 뭐 단일 민족이잖아요. 하나의 역사를 얼마나 긴 역사를 공유합니까?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원력이 있을 텐데 김정은은 현 시점에서는 자기 정권을 유지 존속시키는 게 아마 가장 큰 지상 목표일 겁니다. 남반부 적화 통일 이거는 말이죠.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대북 대남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공작조들인데요. 공작을 벌이는 그런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싹 없앴잖아요. 통전부 이런 거 말이죠. 그게 많습니다. 10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이렇게 기구를 해체하고 다른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북이 지금 남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데요. 자기들은 핵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핵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에게 꼼짝 못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불안 심리랄까 무섭다 쫄린다 겁난다라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북이 갖고 있는 핵과 우리 남쪽이 가진 현무5가 누가 더 위력적이냐. 현무5가 더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핵은 저 쓰지를 못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때리면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못 날리잖아. 못 날린다니까요. 핵은 방어무기입니다. 절대적 방어무기라 그러죠. 핵을 가진 나라를 침략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핵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저거 사실 방어용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는 저걸 갖고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방비 대비는 해야 되겠죠. 핵을 많이 가진 나라가요. 핵을 직접 이렇게 전쟁 목적에 사용했던 것은 아주 원시적인 과거에 다른 나라는 핵을 갖지 않았을 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두 방을 때렸잖아요. 그것밖에 없고요. 그 후에는 전부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전부.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많은 핵을 갖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쓰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현무5는 아니에요. 이건 재래식 무기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제재도 없어요. 핵을 쓰게 되면 제재가 달라요. 그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핵을 못 쓴다니까. 핵은 갖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막는다는 의미가 강하지. 그런데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무기를 진짜 가진 겁니다. 이 현무5는요. 핵무기급 무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위력 자체가 워낙 거대하잖아요. 약 10톤에 가까운 엄청난 어떤 탄두 무게. 미사일이 올라갈 때는요. 로켓에서 올라갈 때는 그 전체 무기가 36톤, 5톤 이 정도 된다 그래요. 이제 그걸 분리시키면 이제 10톤 정도가 남는데 이게 10,000m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냥 수직 하락하거든요. 10,000m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엄청난 그 몸뚱이, 그 몸체가 말이죠. 내려갈 때는 또 이게 운동 에너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잖아요. 폭탄이 아니라도요. 그런 식으로 때려버리도 어마어마한 충격파로요. 작은 소행성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폭탄이 어마어마한 폭탄이 내장되어 있거든. 그냥 지하 100m 그 이하도 또 내려간다 그래요. 말로는 100이라고 그럽니다만 제 생각에는 150m 이상도 간다고 봅니다. 그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린다. 지름으로 치면 지름 약 한, 글쎄요. 약 한 500m 이상
그 1000m 정도의 그 반경, 반경 500m, 지름 1000m 정도 그 동심원을 그리면 그 정도 전체가 초토화돼 버린다. 거대한 분화구가 하나 생기겠죠.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야. 이걸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걸 이제 저들이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번에 발발발 떠는 겁니다. 지금 이거. 사실 불안하다라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쫄았다라는 거죠. 김정은 한반도 힘의 균형 파괴에 불허한다. 적 공격의 핵무기도 사용한다. 이건 어려지긴 이야기고요. 그런데 진짜 김정은의 속셈은 그 다음날 나온 뉴스 이거죠. 대한민국 공격 의사 우리는 전혀 없다. 이제 적과 통일 같은 거 의지 안 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언젠가는요, 지금 비무장지대, 거기 군사분계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진짜 만리장성 칠 수도 있어요. 우리로 치면 약 한 500리, 천리장성 정도 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그냥 거대한 벽이 생기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자, 이런 식으로, 북이 이제 변하고 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남과 북의 대결에서 북이 졌다, 완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졌죠. 저쪽은. 경제 기력이 워낙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북보다 약 50배에서 60배 정도 크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군사력도 이미 우리가 월등하고 우리는 5위 세계 군사 이 서열 순위가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 우리고요. 우리 밑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 밑에 있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30위 가까이에 가 있다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양국이 진짜 군사적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은 북이 핵을 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한다 하더라도 저거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리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 미리 때려버립니다. 미리 그 핵을 날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폭격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그 안에서 터져버리지. 그러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핵을 갖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고만 있는 거야. 그냥 핵을. 방어무기다. 뭐 최고의 방어무기다. 이런 거죠. 자, 어쨌거나 너무 차이가 나면서 저들이 이제 남반부 적화라고 하는 그 지상 목표죠. 그것을 이제 수정했다. 거둬들이고 있다. 안 되는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북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핵은 말이죠. 제가 핵이라고 좀 불러서 죄송합니다. 현무5는 핵 같은 이런 위력을 가진 거대한 어떤 위력을 가진 버커버스터 미사일인데요. 요거는 예전에 뉴스에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만들 수 있다. 현무5는 사실 일본이 아니고 북한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게 핵심 타겟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저기죠. 북한이 단독으로 못 내려와요. 중국이 뒤에서 같이 거들거나 중국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있는 동안은 못 치겠죠. 근데 미군하고 같이 싸우게 되면 중국이 들어올 수도 없고 뭐 그때 되면 지지도 않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대한민국 이 한반도 남쪽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적대적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이죠. 러시아는 주력 부대가 저쪽 우크라이나 서쪽에 저쪽 유럽 쪽에 다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 동쪽에는 그렇게 큰 세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 중국은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거리도 가깝고 우리를 때리는 나라, 우리를 치는 나라는 있다면 여기입니다.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은 벌써 우리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 우리를 치기에는 우리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일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이제 벗어도 된다. 아무 뭐 걱정할 것 없어요. 군사력 자체도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데다가 그런 헛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일본에 그런 어떤 도발을 허용할 리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겠죠. 미국, 한국, 일본은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해야 될 나라는 진짜 나라는 저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말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없잖아요. 현무5는요. 사실 이거 안 나와도 돼요. 북한만 견제한다 그러면은 현무4가 있거든요. 현무4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잠수함에서 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대지 미사일도 있지만요. 지대함 뭐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진 그런 어떤 무기 체계로 응용이 되어 있는데 현무4만 갖고도 김정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느든지. 그런데 왜 현무5까지 갔느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 현무6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죠. 이 현무5는요, 하기에 따라서 5,500km까지 갑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ICBM이죠, 그냥. 시진핑을 때리면 그냥 어디에 있든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무기죠. 이 정도 수준의 위력적인 벙커버스트를 중국은 갖지 못했어요. 핵은 가졌지만. 이걸 갖고 가장 크게 이제 겁을 내거나 쫄았다 혹은 부담을 느끼는 충격 먹은 정치 지도자라면 시진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5월의 기사에 보더라도 중국 압박을 위한 활용 점정이다. 최강의 무기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이 현무5는 이 반경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중요 지점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전부. 베이징 같은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뭐 완전히 들어오고 여기 이번 모스크바까지 갈 수도 있어요. 큰 문을 보십시오. 5,500km 때리면 모스크바까지도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요. 시진핑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지만 푸틴에게도 저 한국이란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엄청난 무기, 엄청난 어떤 괴물을 세계에다 공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세계 반응이 정말 심상치 않잖아요. 그걸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야후에 나온 일본 이제 반응들인데요. 모양이 이상하다. 탄두 중량에 따라서 사거리 5,000km 어디를 노리려고 하는 거야. 저게 5,000km쯤 되면 뭐 사실 누구나 다 알겠습니다만 중국은 기본이고 뭐 푸틴까지 러시아까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저건 김정은이 방공호 지하 벙커에 숨어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군요. 숨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기에 딱 좋은 무기. 이거 일본 반응입니다. 북한을 압도가 아니라 일본을 압도겠지. 300km에서 600km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직격하기 위한 병기잖아. 그들이 미워하는 일본을 섬멸하기 위한 거겠지. 한미동맹이 있는 한 일본하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싸움이 안 일어나요. 원래. 그 나라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될 텐데 일본 국민들이 가령 전쟁을 한다 칩시다.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 칩시다. 그걸 승인하겠어요? 일본도 이미 야당도 있고 거기 벌써 언론 자체가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찬성할 언론 자체가 없습니다. 여론이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 정도입니다. 다른 어떤 영토 침탈을 위한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세 나라 정도지 다른 나라는 꿈도 못 꿔요. 전쟁 없습니다. 사실 세계 땅 떠먹기는 끝났어요. 땅은 다 고정되어 있다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 다른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환상, 일본에 대한 적개심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진짜 유일하게 우리가 견제해야 될 나라는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핵 보유국 앞에서 졸렬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기가 찰 정도로 어설프지 않나 싶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잘 모르는 애들이 또 있네요. 저러면 북한은 또 위성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쏘아 올리겠네. 저 나라 국민들에게 제대로 식량이 돌고는 있는 걸까? 러시아가 돌봐주고 있어서 괜찮은 건지 이건 북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거대 탄두로 지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건설하는 대상도 쉘터까지 도달 가능하다면 참수작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신선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김정은 참수작전은 이걸로 그냥 끝낼 수도 있다. 자, 로켓도 수월하게 못 쏘아 올리는 나라가 정말 저게 제대로 날아갈까? 이건 우리나라를 모르는 친구죠. 일본인데요. 원래 8톤이라고 전술핵은 수십 킬로톤인데 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극초음속이라고 해도 로프티더 궤도에서 중력으로 가속하고 있을 뿐 오히려 떨어지는 동안은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고 쉽게 떨어지고 말 거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의 이렇게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무리라고 봅니다. 어쩐지 그래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측에서 볼 때도 저게 너무 무서운 괴물 무기다라는 걸 일본도 갖지 못한 무기거든요. 일본도 핵이 없잖아요. 일본도 이런 위력적인 전략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해요. 자, 어쩐지 한미 동맹을 강하게 믿고 있는 느낌. 잘 들어. 내 뒤에 있는 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이라 웃었다. 북한이 남한과는 교섭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까 이쪽도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최고 적국은 사실 일본이지? 그런데도 머릿속에 꽃받친 일본인이 가득하다. 젊은이부터 아줌마들까지 한국만 좋아하고 너무 무지해. 여기 주로 나타난 친구들은 일본의 우익들이네요. 우익들. 그런데 이들의 말 행간에는 한국 겁난다 무섭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만만하게 보던 그 나라가 조선쟁 엽전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를 해버렸어요. 일본을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일 프레임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좋잖아요. 여론 선호도 조사해 보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1등이 일본이야. 2등이 미국이고 그 세대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반일 프레임으로 장사하는 우리 좌파 정치인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만 한 10년 정도 흘러가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 자, 한국이 저런 괴물 폭탄을 갖고 있다면 일본에게도 위협이야. 응? 북한이 곧장 비난했다던데 병사들마저 굶게 하는 놈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봐야 역시 형제국 답네. 좀 더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
옛날부터 조선인민군이 지하 굴파기를 잘했다고 연명했지. 북한의 지하시설은 상당히 튼튼하다는 정보가 있을 테니까 한국도 저런 괴물 벙커버스트를 만든 게 아닐까. 야,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구나. 저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가긴 할까? 그냥 옆에만 두는 관상용은 아니겠지. 발사 테스트 같은 건 안 하고 데이터만 늘어놓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너무도 모르는 친구죠. 이런 애들은. 이미 현무4까지는 실험이 완벽하게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현무5도 그 연장선에서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비교적 여기는 일본 국수주의자들, 일본의 전통 그 우익들이 지금 모여있는 어떤 사이트에서 갖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보게 되면 한국을 두려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건너뛰고요. 자, 또 하나. 자, 여기는요, 현무5 이제 공개 이후에 이제 세계의 반응들인데요. 쭉 보면요. 서방진영이 이제 반응이 되겠죠. 잠깐 한국도 탄도 미사일이 있었어? 지금 보니 있는 것 같네. 왜 북한처럼 알려져 있지 않는 거야? 북한은 핵이고 우리는 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핵보다 더 소용성이 많은, 효용성이 많은, 쓰임새가 많은 그런 절대 무기다. 이래 볼 수 있겠죠. 한국은 미국과 가까우니까 과시할 필요가 없음. 반면 북한은 적극적으로 과시해서 서방에 자기 존재감을 알리려는 거고. 근데 미국만을 마냥 우리가 믿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독자적으로 무장 수준을 갖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저 무기 성능이 어떨지 북한이 가장 궁금할 듯, 이런 것도 있고요. 미사일도 그렇지만 난 저 트럭 바퀴가 더 인상 깊은 것 같다. 그때 개걸음을 했잖아요. 옆으로도 막 움직였잖아요. 이런 것은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것만 해도요. 이게 우리 자체 기술로 다 만들었다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죠. 사거리가 5,000km에서 5,500km 정도. 여기는 3,000km로 나옵니다만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요. 탄두 중량에 따라 달라. 이 가볍게 때리면은요, 탄두 중량을 좀 낮추면은 5,500까지 간다는 거죠. 자, 이 서방의 적들도 가지고 있는데 서방의 동맹국인 한국도 당연히 있겠지. 러시아에 대항하려면 러시아 국경 여러 방향에 저런 무기가 필요하다. 한국은 핵이라도 만들려는 걸까? 아니면 뭐하려고 탄도 미사일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은 무서운 게 말이죠. 이 이제 현무5는 탄도 미사일이 됐는데, 이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여기 탑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핵보유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군사 전략가 분석가들은 사실상 한국은 준핵무기 보유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와, 한국이 미사일의 진심이구나. 한국 이건 핵무기는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이게 재래식 무기에 들어가니까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멋지다. 우크라이나면 기꺼이 시험 테스트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만일에 이 현무5가 있으면 러시아가 들어오지 못하죠. 침략을 못한다니까요. 저는 현무5를 그냥 모스크바를 향해서 한 10발, 20발 날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자기들도 대응하기 위해서 핵을 쏘아야 되는데, 그럼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으면 우리를 침략을 못해. 시진핑이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핵을 가진 나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무기를 누가 쉽게 우크라이나에 주겠어. 우크라이나도 감당되지 않는 엄청난 미사일이다, 이런 거 있고요. 내 생각에 한국은 분명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벙커 파괴용이라는 건 ICBM 개발 은폐하려는 핑계고, 이들도 벌써 눈치채고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는요, 핵무기를 갖는 전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벙커 파괴하자고 저런 미사일 개발하자는 건 너무 효율이 낮음. 그러니까 요거는요, 벙커 파괴용 혹은 김정은 잡는 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해서 그렇지, 진짜는 시진핑 푸틴까지 겨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핵미사일이나 다름없다 이거죠. 한국이 ICBM이 왜 필요한데, 지구 반대편에 적이라도 있어? 뭐 이런 거 있고요. 적은 한국이 핵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임.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하고 저기에 핵탄두가 장착된다고 생각해봐. 물론 발사 통제 권한은 미국에게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오히려 중국이 두렵겠지. 한국이 북한 때문에 계속 무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과 평화협정이라도 하지 않으면 중국이 두려움을 느낄 거야.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중국하고 1대1 붙어도 말이죠, 중국의 모든 전력이 우리나라를 못 와요. 한 30%밖에 못 옵니다. 중국은 그 주변에 많은 적대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등등 해서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른 데 배치를 해놔야 돼, 항상. 그거 빼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붙는다 하더라도 30에서 한 40% 정도의 중국 전력이거든요. 해볼만 하다니까요.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안 되겠지만
뭐 어느 정도 버티다가 미국이 조금만 가시해주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핵을 쏜다 그러면 미국도 같이 쏴주겠죠. 그러니까 핵은 소용없는 겁니다. 핵은 쓸 수가 없는 무기예요. 기본적으로. 더 이상 1950년도도 아닌데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야. 한국은 단지 장기판이 말이지 장기 두는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하다가는 괜히 중국 핵의 위험만 심해짐. 여기 서방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아직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세계 군사력 수위 5위라는 걸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쨌거나 중국이 엄청나게 자극한다는 걸 이들이 이제 인정하네요. 한국이 저런 무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네. 괜히 중국만 더 자극하는 것 아닌가라면서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러시아와 협력이 진짜 뛰어난 선택이었음. 동맹이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한국처럼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는 교훈. 요 2000년대 한때 우리가 러시아하고 잘 통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관계가 그래서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8, 9톤 탄두를 장착한 거의 ICBM급이라고 들어서 중량은 36톤으로 벙커 파괴도 가능하고 쭉 나와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계 반응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요. 폭발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